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이 되는데 그만큼 피해도 많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픽에서는 응급복구 관련 상황부터 예기치 못한 재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와 관련한 경제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피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뉴스 당연히 진행도 하시고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군인도 이제 소방관들도 복구 현장에 나와서 물을 막 공급을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이제 팔을 걷어붙여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데요. 네. 수해 복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낙 피해 지역이 많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기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편 기업들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복구 성금을 기부하고 나섰습니다. 또 평소 재난재해 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이어오던 대표적인 연예인들이죠. 유재석, 박신혜, 송중기 씨 등 스타들이 기부금을 쾌척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 수재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이 금융당국은 지난 12일부터 수재민들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수혜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으면 즉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는 건데요. 수혜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원금 상환 유예뿐만 아니라 원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체 기간에 따라서 대출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단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 된 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뉴스만 봐도 그렇고 침수 차량 피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급 장마에 이제 침수 차량 피해도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9일부터 보험회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 신고는 7천 건이 넘습니다. 예상 피해액만 7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자동차 한 대당 1,000만 원꼴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험사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자동차 보험으로 그런 침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가? 네. 어떤가요? 네, 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가입이 돼 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피해 복구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통행이 금지된 지역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침수는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차 안에 있던 물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보험 접수된 침수차의 90% 이상은 안전이나 수리비 문제로 폐차 처리되는 만큼 사고 발생 시점에 차량 가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차도 차인데 이재민들 또 사업장이 침수된 분들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의 무상 복구 지원, 사실 이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 풍수재해 특약을 추가를 하면은 태풍이나 홍수,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많지 않아서 이번 집중호우 때 제대로 된 혜택을 보는 구호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사업장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그거 보셨어요? 그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 예, 봤습니다. 네, 뉴스 보신 분들 아마 많이 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마트에 가니까 식료품 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 맞아요.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 다 폭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농민분들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땅이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 흙이 떠내려가거나 매몰이 되거나 이런 논밭이 지난주까지 집계된 것만 무려 2만
27,000헥타르 규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92배에 달하는 농경지인데요. 네. 폐사한 가축도 집계된 것만 151만 9천여 마리에 이른 겁니다. 농민들의 한숨이 정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네. 보상이 정말 막막합니다. 정부가 농가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고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가입률은 전체 농가의 40%가량밖에 피해가 특히 큰 배추나 이 비닐하우스 농가는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축 재보험 가입률도 낮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네. 보험이 없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재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한도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네, 사실 장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인 상황일 텐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만만치 않죠. 네, 저도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취재를 했는데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은 건 30, 4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네. 장마가 길어지고 이제 폭우가 계속되니까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값이 오르는 건데 시장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름철 대표적인 채소들도 줄줄이 올랐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마가 끝난 뒤에도 참 걱정이에요. 무더위가 또 찾아오면 병충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과일이나 채소는 날씨 피해를 크게 입으면 더 회복이 어렵기도 한 만큼 장바구니 물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집 앞에 마트를 갔더니 평소에 990원 하던 애호박이 3,500원까지 네, 맞습니다.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그리고 또 걱정인 게 이제 곧 있으면 또 벌써 추석이잖아요. 네, 네. 이런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도 좀 이제 서민들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은 장마 지속 등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이유라면서 장마 이후에는 좀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이 있어요. 이거를 좀 풀고 그다음에 농협 출하 조절 시설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피해 지역의 도움의 손길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은 레드 테이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레드 테이프요. 네, 레드 어떤 테이프 건가요?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7세기 영국 관공서에서 문서 뭉치를 묶을 때 쓰는 붉은 끈, 실 같은 붉은 끈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요. 현재는 관청의 형식주의로 인한 각종 규제의 피해를 빗댄 용어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혹시 영화 이게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뭐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제가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네. 관람객 평점도 그렇고 기자 또 평가단, 평론가 이런 평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보통 이렇게 두 개 다 높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영국의 관료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좀 비판한 작품이었어요. 주인공이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가 건강 문제로 관공서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러 갔다가 이 복잡한 절차대로 이것만을 강조하는 이 영국의 시스템을 보여주는데요. 서류 제출조차 하기 힘든 상황 끝에 결국엔 주인공이 죽고 나서야 서류가 통과되는 이런 아이러니함을 좀 담았습니다. 네.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고 철저한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한 줄로 줄이면 바로 레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 레드 테이프가 뭔지 쉽게 또 기억이 되고 이해도 쏙쏙 되는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레드 테이프 현상은 이 관료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 쉽죠. 이 군대나 경찰 같은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이 회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이 업무에서는 이런 레드 테이프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